작은 승리를 쌓아 큰 성공을 만든 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철학이자 남한테 정말 말하고 싶은 유일한 철학인데 제 인생이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포스트잇을 먼저 붙였어요. 포스트잇을 붙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교육쟁이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자존감의 향상 도구로서 저는 습관을 선택한 건데 서울대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아요. 그쵸.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으니까 기준이 높아졌기 맞아. 때문에. 왜냐면 서울대에서 13시간 공부한다고 너 공부 잘했어라고 칭찬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테스트를 해본다면 교육학과 학생으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겠다 진짜? 싶어서 서울대 스쿼트 모임을 그래서 시작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남들도 되는가? 나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존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한 2,000명 정도를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모임은 이렇게 뭐 동아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집을 해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러면 스누라이프 그냥 스누라이프 이런데 해서 이제 스쿼트 모임을 합니다. 해서 그럼 스쿼트 모임이 나가면 어떤 거를 하기 시작? 포스트잇을 서로 쓰나? 그래서 이제 자유 습관을 하는 방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이 반영된 습관을 해요. 예를 들면 공부가 약하다면 사람은 하루 3장 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 다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군요. 네. 그래서 자유습관 방이 있었고 하나는 책 읽는 방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식단하는 방이 있었고 하나는 뭐 유튜브 식단은 뭐 다이어트 같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격에 따라서 자유습관 방 이렇게 한 5개 6개로 막 나눠서 선생님이 그 석사 과정을 할 때 석사 과정을 할 때부터 이제 그거를 5, 6년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명상이랑 계속 괴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똑같은 방을 방이 방삼해서 10몇 개를 계속 돌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명이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더니 엄청 부지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그 모든 근데 방을 돌아가서 보면은 그의 각 방에 이제 그들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방장을 해서 그 중에 100이라는 사람은 제가 사비로 상장을 다 보내주고 왜냐면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깨달았던 게 실제로 서울대 사람들도 상장을 받는 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얻었는데 서울대 습관 모임은 수익화엔 실패한 거예요. 돈을 내거나 받지는 동아리 못하니까 같은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동아리로 끝나니까 이게 한 5년 지나 보니까 이게 원동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 된 거죠. 5년은 유지를 잘했지만 그래서 개인이 했던 게 습관 모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습관 모임을 책으로 내자라는 오퍼를 받아서 3명짜리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낸 거예요. 첫 번째 책을. 그 책을 내려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홍보를 해서 제가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광고를 몇 번 했는데 그게 내가 줄 때는 몇백만 원이잖아요. 네. 제가 돈을 내는 게 빡세니까 이럴 거면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갔던 포스트잇이 모임이 되고 책이 돼서 유튜브가 됐는데 그 유튜브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돼서 센터를 차리게 됐고 그게 더 잘 되니까 공부가 뭐니가 저를 갑자기 불러주고 TV를 나가고 두 번째 책을 내니까 이제 저보다 먼저 공부원이 나오셨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포스트잇으로 내가 정말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던 포스트잇이 조금이 연결이 돼서 지금의 저까지 오는 걸 보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꾸준히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면 될 수 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깔면 그게 쌓였더니 별거 아니었던 그냥 석사생 중에 한 명이었던 제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걸 보고 요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이 교육법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게 그 학생의 인생을 관통하는 중심 철학이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확대하고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면 크게 돈이 되지 않아도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요렇게 이제 돈도 되고 어느 정도. 네, 이제 제가 뭐 센터를 차리고 나서 인지도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해결이 충분히 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유습관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다가
그 습관의 종류를 수학으로 바꿔서 지금 수학 수학에 문제집 대한- 푸는 습관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모님들도 관심이 있고 또 돈을 내고 기꺼이 페이도 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학습 습관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이제 앱을 만들어서 그럼 이제 학습 습관 플랫폼 그러면 다른 과목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맞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스터디 모임 같은 거예요. 온라인.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냥 동영상 보라고 하면 안 보니까 동영상 하나를 가지고 스케줄링을 짜서 스터디 모임을 짜서 서로가 격려하고 자극하면서 가야 끝까지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게 그 포스트잇을 붙여서 붙잡고 왔더니 이게 학습 습관 플랫폼까지 오는 걸 보면 제가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너가 인생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작게 시작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이 시스템만 갖춘다면 그게 음악가가 되든 미술가가 되든 그 일련의 노력과 포트폴리오가 그 사람을 다음 단계로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모르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냥 수학학원을 다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액티비티에 이런 철학을 담으면 이게 원래 기획자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애들은 수학학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지만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 저는 진짜 교육자 같은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 역할을 내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대치동에 사교육 시장이 있지만 웬만한 공교육의 교사보다 훨씬 한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훨씬 미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톤앤 매너가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니까 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제가 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묘한 포지션인 게 낮에는 카이스트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오후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만나고 밤에는 실은 선생님을 만날 뻔했잖아요.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네, 왜냐면 양쪽을 오고 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을 볼 때 공교육은 명분은 굉장히 뛰어난데 경쟁에서 살아남은 힘이 좀 약하고 왜냐면 응용의 공경을 안 하니까 사교육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힘은 굉장히 강한데 명분이 없고 근데 제가 가운데에서 적절히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존재로서 된다면 내 인생을 한번 베팅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실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잘 되고 이제 되는 걸 보는데 나는 이렇게 막 꿈은 거대하고 먼 길을 가는데 나는 언제 뭐 빛을 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울고 웃으면서 전 지내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